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대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크게 서브스페이스와 그리고 베이시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은 몇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스팬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스팬은 어떤 벡터들로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지만 이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은 그 서브스페이스를 만드는 또는 스팬하는 벡터의 셋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서브스페이스와 어떤 벡터 셋의 스팬은 결국 같은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브스페이스가 만족해야 되는 3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브스페이스 또는 많이 다루게 될 서브스페이스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컬럼 스페이스와 두 번째는 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매트릭스 A가 주어지면, 예를 들면 이 A라는 매트릭스가 m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는 이 컬럼 벡터들로 스팬되는 스페이스이고요. 따라서 컬럼 벡터가 n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 n개의 벡터 각각은 m 디멘전al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n 디멘전이 아니라 m 디멘전이 되는 거죠. 널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 매트릭스 A로 표현되는 리니어 시스템 AX equal 0의 솔루션이 존재하는 스페이스가 널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때 이 X는 n개의 각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n 디멘전al 스페이스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컬럼 스페이스는 Rm 디멘전에 있고 이 널 스페이스는 Rn 디멘전에 있습니다. 베이시스라는 것은 그 서브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또는 제너레이션하는 무한히 많은 벡터의 셋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벡터를 갖는 셋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베이시스는 유니크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유니크하지 않고요. 다만 개수는 미니멀 해야 된다라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방법에는 잘 알려진 것들이 있죠. 컬럼 스페이스는 컬럼 벡터들의 셋으로 이루어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구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으로 만들었을 때 피봇 형태의 벡터이냐 아니냐가 베이시스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할 때는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항상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솔루션을 구할 때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구하게 되는데 그 파라메트릭 벡터 폼의 벡터들이 바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된다. 자, 디멘전이라는 것은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 그리고 랭크 티어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랭크 티어럼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합치면 이 컬럼 벡터의 개수가 된다. 매트릭스에 만약에 컬럼 벡터의 개수가 n이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 플러스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하면 n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베이시스 티어럼은 뭐였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스페이스, 서브스페이스 V의 디멘전이 m인 걸 이미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벡터 스페이스 V에서 우리가 m개의 벡터를 이미 뽑았다면, 디멘전이 m인데 m개의 벡터를 뽑았다면 그 m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셋이
베이시스가 된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그 벡터셋이 B를 실제로 스팬하거나 아니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둘 중에 하나만 보이면 그러면 그 벡터셋은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 내용을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번째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여러분들 지금 제가 퀴즈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퀴즈를 했던 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게 학번을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그룹과 1인 그룹, 2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제가 여기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A라는 매트릭스는 그룹별로 제가 다르게 드렸고요.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1번 문제는 그 A의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문제고요. 2번 문제는 A의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잘 아시겠죠? 각각 자기 그룹에 맞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1번, 2번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 풀이 과정과 정답을 잘 적으셔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풀이를 또는 정답과 그 풀이를 사진을 찍으시고 블랙보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보드에 제출하실 때는 그 시간, 마감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항상 그 블랙보드 숙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요 영상을 여기에서 멈추시고 문제를 해당되는 시간 범위 내에서 푸시고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AX equal B라는 어떤 리니어 시스템 또는 리니어 이퀘이션들로 이루어진 그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X라는 어떤 벡터를 A에 곱해서 B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가능한 B는 어떤 스페이스에 있는지, 그리고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 X는 어떤 스페이스를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라는 형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관점을 바꿔서 X를 인풋이라고 생각하고 이 B를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인풋을 넣었더니 A라는 매트릭스가 X를 변형을 시켜서 B라는 아웃풋으로 만들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매트릭스가 결국은 일종의 펑션이 되고요. X는 인풋, B는 아웃풋. 즉 A라는 매트릭스라는 펑션에 인풋을 넣었더니 우리가 B라는 아웃풋을 얻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제 펑션의 일종의 펑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고요. 우리가 흔히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X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Rn 공간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매트릭스가 m by n 매트릭스일 때, 그리고 아웃풋은 B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웃풋을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하고 m 공간에 존재하죠. 그래서 X를 계속해서 변형시켜서
A 매트릭스 펑션에 대입을 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B가 계속해서 구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n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 x를 A라는 매트릭스가 변형을 시키는데 m차원 공간에 한 벡터로 바꾼다. 즉 AX를 곱하면, 그래서 이 AX의 결과는 B인데 그 B는 m 디멘셔널 스페이스의 한 벡터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 B equal AX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때 이 B라는 벡터는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A 곱하기 X는 결국 A의 컬럼 벡터들이 X 웨이트만큼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어서 구해지는 형태죠. 그래서 B는 항상 이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한 벡터가 되고, 따라서 이 아웃풋 B가 존재하는 공간은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n차원 공간에 있는 임의의 벡터 x를 A라는 매트릭스 펑션에 대입을 하면 인풋으로, 그러면 그 곱해진 결과 아웃풋 B는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한 벡터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를 일종의 펑션이라고 보고, 거기에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고, 인풋은 Rn 공간에, 아웃풋은 Rm 공간에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가지 형태의 이 펑션, 매트릭스 펑션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n-디멘셔널 벡터를 m-디멘셔널 벡터로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형을 시켜주는 이제 함수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A의 임의의 x, y, z 벡터 x를 곱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곱해보면 x, y, 0가 나오죠. 여기 마지막에 0, 0, 0니까 z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0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의 벡터 x, y, z는 결과가 항상 x, y가 됩니다. 그래서 g 컴포넌트 0가 되니까 xy 평면에 어떻게 보면 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xy 평면으로의 프로젝션 하는 함수가 바로 이 매트릭스 A로 표현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젝션은 여러가지 형태의 여러가지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이 되지만, 이 example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3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를 3차원에 있는 벡터로 바꿔주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매트릭스 3x3이니까 3차원 벡터를 3차원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3차원 벡터 3차원을 바꿔주는데 그 바뀐 스페이스는 XY 평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XY 평면이지만 3차원 공간에 놓여져 있는 평면이죠. 또 다른 example로 리플렉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은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하면 X축 또는 Y축 또는 이 2D example에서 보자면 어떤 한 라인을 중심으로 뒤집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2x2 매트릭스가 있으면 2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2차원 공간으로 바꿔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요 example 같은 경우는 xy를 곱해보면 -x, y가 나옵니다. 그래서 x축의 값을 바꿔주는 거죠. -x로. 따라서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리플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매트릭스는 변환인데 y축을 중심으로 뒤집는 그런 변환의 example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example로는 dilation 또는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런 A가 존재한다고 치면 얘도 마찬가지로 2x2 매트릭스니까 2차원 벡터 x, y를 2차원 벡터로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곱해보면 1.5x, 1.5y죠. 그래서 x, y를 1.5만큼 곱하는 스케일
배해주는 그런 스칼라 배해주는 그런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워주는 거죠. 1.5배만큼 X축 컴포넌트도 키우고 Y축 컴포넌트도 키우는 그런 형태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이 AX에 의해서 그거보다 예를 들면 이 벡터는 그거보다 1.5배 커진 이 벡터로 변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자면 1.5배 X축, Y축 이 동일한 크기로 1.5배 커지는 그런 형태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매트릭스가 변환의 이그램플을 줄 수 있는데요. 특수한 경우로 이런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우리가 I라고 하죠. 그래서 이 2x2니까 이 2x2 형태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x, y를 여전히 x, y로 바꿔주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변형시키지 않는 그런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유용한 또는 많이 사용되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로테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A라는 매트릭스는 x, y를 변형을 시켜서 -y, x로 바꿉니다. 우리가 -y, x로 바꾸면 이건 어떤 변형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붉은색 1,2 요 점은 x, y가 -y, x가 되니까 1,2는 -2,1이 되죠. 여기로 변형됩니다. 이렇게 바뀌죠. -1,1 요 점은 이렇게 -1, -1로 바뀌고요. 0, -2는 이렇게 가서 2,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의 변형을 우리가 잘 보니까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원점이 여기 있고,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키는 그런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변화는 또는 함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키는 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로 일반적으로 x, y를 y, x로 변형을 시키면 요런 이제 사진을 넣으면 원점을 중심으로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니까요. 사진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회전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전 변환 같은 경우는 좀 스페셜한 케이스가 되고요. 나중에 다시 회전 변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회전 변환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은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지고 이 매트릭스가 어떤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어떤 형태의 변환 함수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과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임의의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함수가 매트릭스 형태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게 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은 항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리니어라는 얘기는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되는 변환을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변환이 매트릭스로 표현되느냐, 그러면 그 변환은 쉬운 리니어 변환이다
우리가 넌리니어 변환은 좀 더 어려운 형태의 변환이고요. 어떤 변환이, 내가 원하는 변환이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넌리니어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함수, 변환이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리니어하냐 리니어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차원 공간에 있는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tx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이 tx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변환을 내가 생각하겠다. 근데 이 회전 변환이 과연 AX와 같은 이런 매트릭스 A의 형태로 표현될 것이냐 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 중심으로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 회전 변화는 리니어하냐 리니어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타가 90도일 때는 아까 우리가 봤죠. 이런 A 매트릭스를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의의 세타에 대해서 회전 변환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인데 n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 x를 m차원 공간으로 변형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Rn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 그 벡터의 Rn은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즉 인풋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A 매트릭스 A 함수에 의해서 변형되어서 나오는 게 RM 공간에 있죠. 그 RM 공간을 우리가 아웃풋이 있는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것을 어떤 류의 함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의 인풋이 되는 이 Rn 공간을 우리가 도메인, 그리고 그것의 아웃풋이 존재하는 이 RM 공간을 우리가 코도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용어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메인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A로 변형된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형된 형태의 RM 공간이 있죠. 그 결과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x를 tx로 변환시키면 x가 도메인에 있고 tx는 코도메인에 있는데 변환된 모든 그런 벡터들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미지의 셋을 우리가 t의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의 레인지라고 하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환된 모든 벡터들을 우리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레인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T를 생각하면 도메인, 코도메인, 레인지였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에 A 매트릭스, AX라는 형태로 우리 이 변환을 생각하면 그러면 Rn을 우리가 아까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보면 인풋 벡터들이 있는 스페이스고 RM은 칼럼 스페이스였죠. A에. 그래서 용어들이 좀 다르지만 AX라는 A라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때와 이 트랜스포메이션 T라는 걸로 쓸 때 용어들이 약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결국은 같은 거다. 요 레인지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x가 t에 의해서 변환되어서 만들어지는 그 공간, 아까 우리가 A 매트릭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칼럼 스페이스였죠. 같은 개념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그 펑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